안녕하세요. 항공진로 상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좀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많이 그 블로그에서도 그렇고 카페에서도 혹은 뭐 학생들 가르치면서도 많이 나누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인터넷에 있는 글들이나 정보를 믿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왜 그런지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로 쓰기에도 한계가 있고, 또 뭐 상황마다 또 다르 이게 이제 뭐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시킬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어찌 보면 이렇게 영상으로 찍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예. 얼마 전에 제가 카페에 그 글을 하나 읽고,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신 건 아니에요. 글을 하나 읽고 답변을 달았던 내용입니다. 뭐 어떤 카페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그래서 작성자나 뭐 내용, 뭐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은 블러 처리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질문의 내용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고등학생이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고등인데요. 제목이 한기원 합격하고 싶은데 이렇게 돼 있어요. 고등인데, 고등학생인데 제가 항공정 쪽에 관심이 많아서 몇 년 뒤에 군 제대 후 한기원 지원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하셨는데, 뭐 고등학생이니까 이렇게 질문을 달아도 뭐 이해는 하겠지만, 불특정 다수가 보는 상황에서 최소한 어떤 예의를 갖추는 자세가 아주 좋다라는 거, 또 이렇게 뭐 막연하게 질문을 올린다고 또 자기의 시간을 투자해서 혹은 뭐 노력을 투자해서 댓글을 달아줄 만한 사람도 많지가 않다는 거 알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예, 일단 뭐 그건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자, 1번 한기원, 아시아나 대한항공 중에서 어느 곳이 더 요구하는 스펙이 낮은가요? 라고 물어요. 높은가요? 라고 묻는 것도 아니고 낮은가요? 라고 묻고 있어요. 아무튼 2번은 500, 600 정도 하다가, 그러니까 토익이 500, 600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지원해 볼만한가요? 이미 이런 질문 내용을 보면 어찌 보면 정확하게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떠보고 있는 이런 심리가 많이 느껴지죠. 가겠다, 결정해 놓고 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더 결과에 상관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고등학생인 입장에서 이 정도의 이제 조건인데 가도 되나요? 해볼까요? 뭐 이런 어떤 심리를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자신감이 없죠. 3번, 한기호는 스펙만 요구하나요? 아니면 스펙은 딸려도 다른 뭔가가 뒷받침된다면 합격할 수 있나요? 뭐 이런 이야기고, 4번은 합격하신 분들이 또는 한기원 통해서 입사하고 일하고 계신 분들은 스펙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쪽지로 말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뭐 그 밖에 정보나 토익 말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 질문 올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확실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볼 땐 쪽지로 이분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주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럴 이유가 없죠. 굳이 자기한테 득이 될 게 없는데 굳이 시간을 내서 이 학생한테 도움이 될 만한 글을 보내줄 이유가 없어요. 뭐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광고를 한다면 하겠지만 아니겠죠. 자, 아무튼 질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댓글이 달리는데, 보통은 이런 질문이 예를 들어서 지식인이나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공간에서 이런 질문이 달리면 전문학교 광고 글이 많이 달릴 거예요. 정비사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무튼
오늘은 이제 카페니까 좀 상황은 다르겠죠. 그래서 어떤 댓글이 달려 있나 좀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제가 볼 땐 또래거나 아니 또래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20대 초중반 정도로 보여집니다. 근데 어떻게 댓글이 달렸느냐? 자, 자소서 관련 질문 1번에는 둘 다 비슷합니다만 아시아나는 자소서를 더 많이 봅니다.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디가 더 많이 본다 적게 본다라는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죠. 자소서를 본다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소서는 자신을 표현하는 글이고 그 사람의 됨됨이나 성향, 인성 전체를 보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자소서를 누가 더 많이 보고 적게 보는 개념은 없어요. 자소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근데 자소서보다 더 중요한 게 이력서라는 거. 이런 부분을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고, 이력서를 보면 이제 자소서를 보지 않아도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통과돼야 자소서도 또 의미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력서와 자소서가 상반되게 작성된 경우도 많이 보여져요. 특히 요즘엔 자소서를 그 외부에 혹은 뭐 이렇게 첨삭을 받거나 아니면 뭐 대리로 작성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 제가 읽어보면 이력서와 자소서가 전혀 다른 사람인 게 느껴집니다. 그런 경우는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서류에서 탈락이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쓰셔야 되고 이력서에 왜 무엇이 중요한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부분을 자소서에 또 얼마나 녹여낼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2번은 토익 점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토익 점수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아니죠. 오히려 높으면 좋지가 않습니다. 토익 점수 높은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항공사에서 원하는 건 토익 점수가 아니라 실력이라고 말씀드렸고 실력보다 더 원하는 건 꾸준히 공부하려는 자세입니다. 왜냐면 영어도 그렇고 이게 뭐 지금 현재 실력이 뭐 토익 만점이라 하더라도 항공사에 입사해서 항공기 매뉴얼을 보는 거랑은 또 별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영어를 친숙하게 다루고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토익 만점자는 바람직하지가 못해요. 물론 무조건적인 거는 아닙니다. 근데 다른 것도 다 우수한데 토익도 점수 좋다라면 좋겠죠. 근데 보통은 그렇지 않은 게 토익 점수가 만점이다, 높다, 뭐 900점 이상이다 이렇게 보여지면 다른 부분이 떨어질 확률이 일단 높고요. 그러면 토익에만 몰입을 했다라는 뜻이고 스펙에 집중했거나 점수에만 몰입을 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경험상 항공사에 입사한 이후에 영어 공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자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한기원에 입사한 이후에 한기원에 이제 입교한 이후에 졸업하는 시점까지 얼마나 또 올랐는지에 대한 판단도 되고 뭐 이런 부분까지 꾸준히 이제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특히 요즘엔 한기원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인턴까지도 진행이 되죠. 그 과정까지 전부 다 면접이다 이렇게 보시면 토익 점수는 높을수록 좋은 거는 분명히 아니고요. 해당 기업에서 요구하는 보통 550에서 600 정도 얘기를 하는데 500에 50에서 600이면 충분하고 이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공부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차원에서 뭐 한기원을 수료하는 쯤에 한 100점 정도를 더 올릴 수 있는 정도 이 정도의 노력이 수반되는 과정을 더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토익 점수는 높을수록 좋다라는 말은 틀린 얘기고요. 500, 600인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닙니다. 많습니다. 이거 많아요. 그러니까 7, 800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900점대는 흔치 않습니다. 없고 5, 600 분명히 있어요. 제가 보냈던 제자들 중에 거의 상당수가 600점대이기 때문에 500점대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증명할 수 있어요. 만나게 해드릴 수도 있고 뭐 제 이미 뭐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많이 올렸지만 실제로 600점으로 취업한 그러니까 한기원에 입학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번 스펙은 별로 안 보고 자소서랑 관련 경험이 있으면 눈여겨봅니다. 이 말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게 위에서 이미 5, 600인 분들은 없습니다 해서 토익 점수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자체가 스펙이죠. 근데 스펙을 별로 보지 안 본다라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이게 틀린 얘기라고 보시면 되죠. 자소서랑 관련 경험이 있으면 눈여겨봅니다. 자소서는 그 사람을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되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있다, 뭐 없는 경험을 만들어 넣을 수도 있고, 뭐 어설프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확신이 차 있고 어떤 철학이 없는 그런 경험들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이제 이런 케이스 중에 제일 최악은 기계 관련 경험들인데 자동차 쪽에서 근무했던 친구들이 항공사, 특히 한기원에 본인들은 어떤 자동차와 연관시켜갖고 많이 어필을 해요. 근데 합격하는 케이스 거의 못 봤습니다. 뭐 항공 관련 근무했던 친구들도 합격하기 어려운데 뭐 자동차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제가 작년에 자동차 경력이 있는 친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동차 경력이 플러스 알파유는 된다. 단 이렇게 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뭐 이거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1년 만에 그만뒀다. 이거 자체는 핸디캡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자세로 해석이 된다라는 판단이 됐다면 그건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결국 현재의 상황, 과거의 실수가 현재 상황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이고 그런 측면에서 자소서는 현재 자신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가 판단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학 관련 자격증도 좋습니다. 뭐 자격증은 뭐 딱히 없습니다. 근데 있으면 좋다. 다른 게 다 좋을 때, 즉 인성이 좋은 사람인데 어학 관련 자격증도 있으면 물론 좋습니다. 근데 어학 자격증만 있는 케이스는 최악이죠. 4번 위의 상황을 조합해 보자면 자소서는 심도 있고 비중 있게 써야 하고 맞죠? 자소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20대 친구들 중에 어문 계열 전공자 빼고는 자소서를 글쎄 심도 있고 비중 있게 쓰는 케이스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20대 물론 이렇게 별도의 훈련을 하거나 했을 때는 상관이 그럴 때는 좀 나게 쓰기는 하던데 그러니까 제가 받아본 자소서 중에 20대 이게 한기원에 지원하는 입장에서 자소서를 잘 쓰는 케이스는 별로 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글을 써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을 쓴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더 순서가 아닐까 싶고요. 토익 점수는 높을수록 좋고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어학 자격증도 아주 좋습니다. 관련 경험을 추가하는 것도 강점이 되겠네요. 이 관련 경험이라는 걸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관련 경험, 과연 어떤 게 관련 경험일까? 이거 생각 잘 해보셔야 되겠죠. 보통은 뭐 항공 정비니까 항공기 쪽 경험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관련 경험을 어떻게 풀어 써서 쓸 수 있느냐 자소서에 혹은 면접장에서 말을 할 수 있느냐가 항공 분야 혹은 이 이제 정비 분야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이 어떤 판단 근거도 될 수가 있는데 무슨 내가 어린 나이에 무슨 기계 관련된 경험을 해볼 게 뭐가 있습니까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맞아요, 맞습니다. 보통은 군대에서 뭐 해봤다. 근데 군대에서도 뭐 일반 병과로 잘 다녀와서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뭐 버거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근데 버거킹에서 어떻게 알바를 했고 그 상황에서 어떤 경험을 했고 뭐 이런 양을 충분히 쓰다 보면 이 친구가 사회생활을 얼마나 어떻게 했구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버거킹에서 알바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패티 굽는 일을 했다. 근데 이게 패티만 굽는 게 아니라 뭐 다 굽고 나서는 세척을 어떻게 하고 뭐 분해해서 어떻게 하면서 내가 뭘 느꼈고 뭐 이런 것까지 표현이 된다면 이게 나중에 이제 기계적인 어떤 능력이나
기계를 좋아하는, 선호하는 뭐 이런 것들과 이제 연관이 돼서 아, 이게 실무 경험을 해봤구나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실무라는 게 꼭 비행기여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현장 업무, 즉 현장에서 신입사원으로 채용이 됐을 때 처음 맞닥뜨리게 될 실무는 과연 뭘까요? 처음부터 비행기 정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에요. 항공정비사는 자기 역할 하는데 제가 많이 이제 설명을 하는데 한 7, 8년 걸립니다. 그래서 7, 8년 정도 내가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항공사에서 볼 때 뭐 밖에서 어설프게 배운 걸 뭐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겸손하게 꾸준히 배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7, 8년 후에 자기 몫을 뭐 혹은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아무튼 지금 여기서도 보셨지만 대부분의 그 댓글을 이렇게 인터넷의 정보를 믿으시면 안 되는 이유가 대부분의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관련 경험이 없거나 있어도 뭐 어설프게 떨어진 사람들이 글을 쓰는 경우가 많고요. 설령 그 가끔 있어요. 보면 합격한 사람들이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자기가 왜 붙었는지도 모르고 쓰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항공사, 특히 이제 어른들의 입장이나 항공사 면접관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죠, 당연히. 4, 50대 관련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20대 합격자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추측성 글들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으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참 애석한 부분이기도 하고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가능하면 쉽게 써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참 이게 어려워요. 뭐 한 개인한테 특화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도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또 정확한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또 그분과 만나서 많은 대화를 해봐야만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예. 이분한테도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예.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스펙이라는 정의, 뭐 이런 아까 제가 말로 설명드렸던 이야기 그대로 다 지금 여기 다 설명을 드렸고요. 뭐 여기서도 제가 설명을 이제 잠깐 언급을 했는데 20살이 안 된 청년에게 너무 어려운 얘기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 많이 말씀드렸죠. 선배들을 많이 좀 만나보시라는 거.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선배를 많이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먼저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셔야 되는데 특히 추천하는 건 어떤 조직에서나 자기 조직을 이제 긍정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고 부정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시작하시는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어차피 배우셔야 돼요. 이렇다 저렇다 벌써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디든지 먼저 들어가서 배워야 된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계시되 긍정적으로 말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을 하시고 또 가능하다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많은 조직에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야 본인도 성장할 수 있고 그렇게 나중에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본다면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과연 어딜까요? 예. 항공사 중에 또 어딜까요? 예.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예. 예,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음에 뵙죠.